바람난 부인 바로잡은 그 남정네. 어느 날 자신의 부인이 바람이 났다며 한 사내가 젊게 도사를 찾아왔다.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는 사내를 보고 젊게 도사가 물었다. 그래, 무슨 일인가? 도사님, 말씀드리기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도 답답해 찾아왔습니다. 아, 글쎄, 제 아내가 고을 돈 많은 유부남 정대감과 바람이 났지 뭡니까? 그랬군. 자, 그럼 어찌하면 좋겠는가? 도사님,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양반인 정대감을 상대로 싸울 수도 없고 참으로 난감한 일이구만.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정대감을 찾아갔다가 곤장만 맞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인이 자네를 어떻게 대하는가? 정대감한테 돈을 받았는지 비단 옷을 입고 다니며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에게는 기름진 음식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흰쌀밥에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젊게 도사는 잠시 무릎을 주무르며 말했다. 그럼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사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젊게 도사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래, 그럼 몸은 편하고 배부른가? 배고프고 고달픈가? 사내는 생각에 잠기며 머뭇거리더니 기죽은 모습으로 말했다. 그거야 뭐 그렇지만. 젊게 도사는 헛기침을 내며 말했다. 세상은 하나 주고 하나 얻는 것일세.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젊게 도사는 흰 수염을 쓸어내리며 돈바구니를 톡톡 쳤다. 빈손으로 왔는가? 그럼 빈손으로 돌아가야지. 아, 네, 도사님. 제가 그렇게 모진 놈은 아닙니다. 사내는 돈바구니에 엽전 새 잎을 넣었다. 자네는 무슨 일을 하는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 돈을 벌고 있는가? 사내는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자식들을 세고 있는지 엄지손가락으로 다른 손가락들을 짚어보았다. 아이들이 많아 먹고 살기에도 빠듯합니다. 돈을 모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겠지. 아이가 몇이나 있는가? 정대감 곳간에는 먹을 것들이 많이 쌓여 있지 않겠나? 돈도 많이 모아놓았을 것이고, 안 그런가? 네, 그렇겠죠. 제 자식놈은 12명입니다. 가난한 놈이 왜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았나? 아니네, 이 말은 취소함세. 자, 그럼 자네가 여자라고 생각해보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게. 자네가 여자라면 돈 많은 남자가 좋겠나? 자네처럼 가난한 사내가 좋겠나? 당연히 돈 많은 사내가 좋지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바보도 아니고. 그럼 자네 부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도 있겠구만. 안 그런가? 사내는 놀란 눈으로 젊게 도사를 쳐다보았다. 젊게 도사는 다시 한번 돈바구니를 툭툭 쳤다. 자, 그럼 바람난 부인을 돌아오게 하는 비법을 알려주겠네. 막걸리 한 잔도 못 사 먹을 돈을 주고 어찌 자네에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인가? 도사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사지어 근근히 살아간다고. 그런데 어떻게 두둑히 시주를 합니까? 부인이 가져오는 고기 몇 쌀을 가져오게. 아, 그렇군요. 아니지. 이런 존벌레 같은 도사 같으니라고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이런 못된 좀깨 도사 같으니라고. 인정머리도 없는 도사 같으니라고. 정대감이 주는 쌀이며 고기인데 아까운가? 어찌 자네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데 이리도 나에게 박할 수 있는가? 사내는 잠시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더니 퉁명스럽게 말했다. 알겠소이다. 그럼 내 이따 쌀이며 고기를 갖다 줄 테니 비법을 알려주시오. 내 이놈, 이 늙은이를 가지고 노는 것이냐? 어서 쌀과 고기부터 가져오너라. 이런 고얀 놈 같으니라고. 사내는 어리둥절해하며 급히 집으로 돌아가 쌀과 고기를 들고 점괘 도사 집으로 가져왔다. 도사님, 얼른 비법을 말씀해 주세요. 그럼세, 자네가 참으로 기특하구만. 내 오늘 저녁 식사는 푸짐하게 먹게 생겼구만. 고맙네. 점괘 도사는 한참 동안 천장을 올려다보며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다른 손가락 바닥을 하나하나 찍어보며 말했다. 2가지 방도가 있네. 사내는 침을 꼴깍 삼키며 조급하게 물었다.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오, 2가지나 있군요. 정말 궁금합니다, 도사님. 첫 번째는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일세. 아니, 이런 돌팔이 같은 도사가 있나?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 비법이라고? 지금 상황을 해결하러 왔더니 이대로 살라고? 이 미친 늙은이 같으니라고? 당장 쌀하고 고기를 내놓거라. 네 이놈,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느냐? 참으로 예의가 없는 놈이구나. 그럼 내가 이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전처럼 못 먹고 못 입으며 계속 가난하게 살 것이냐?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네 이놈! 사내는 말없이 점괘 도사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럼 2번째 방도는 무엇인지요? 자네 아내를 위해 살림살이를 열심히 해주게. 설거지도 하고 팡도 닦고 아이들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하고 김치며 된장도 담그고 밝게 웃으며 아내를 맞이해보게. 이런 미친 늙은이를 보았나? 정신이 나갔나? 또망이 들었나? 아, 이런 좀깨 도사 같으니라고. 사내는 화를 버럭 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런 무능한 놈이 머리도 없고 성미만 급하구나. 당장 걔 앉지 못할까? 점괘 도사가 큰 소리를 치자 사내는 쭈뼛거리다 다시 자리에 앉았다. 지금 집으로 돌아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게나. 그럼 시간이 흐를수록 자네와 자네의 부인에게 그 어떤 마음의 변화가 올 걸세. 서서히 아내의 마음의 문이 열릴 것일세. 믿고 끝까지 해보게. 다음 날 사내는 고기를 뜯으며 생각했다. 그렇지. 내가 지금 정대감 덕분에 배부르게 고기를 먹고 있는 것이지. 아니지. 아내 덕분에 배골치 않고 잘 먹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내가 이대로 참고 살 수는 없는 것이야. 당장 아내와 정대감을 혼내주고 몸 만나게 해야 한다. 뭐라고? 나보고 살림살이를 하라고? 내가 여자냐? 이 미친놈이네. 사내는 그렇게 농사도 짓지 않고 방구석에 누워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사내는 도사의 말대로 방도 청소하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아이들 빨래도 해주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다. 사내는 개울가에서 얼음을 깨고 시린 손에 입김을 불어넣으며 아이들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런 사내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천천히 개울가로 내려가 비단 옷을 입은 채
사내의 시린 등을 감싸 안았다.